물론 저는 뭐 엔화를 960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980원. 매우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엔화는 강세고 유로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유로 점차 올라가고 있고 위안화도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는 당연하고요. 네, 호주 달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원화만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거 아닌지 약간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자, 주수경님 반갑습니다. 선지거문님 반갑습니다. S클래스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요, 국내 부동산은 좀 굳건하지 않겠나. 뭐 갑자기 뭐 80% 토막 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주제가 지금 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조만간 후회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네, 명인이 반갑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집주인들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감을 가지고 세금 부담 줄었으니 버티자라고 하면서 누가 버팁니까? 여러분, 누가 버텨요? 강남이 버텨요? 네. 도봉구 다주택자가 네. 버틴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율이 자료가 아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도봉구가 가장 큰 감소를 했고요. 구로구, 서초구, 양천구, 송파, 노원, 서대문구 이렇게 매물이 감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도봉구에서 매물 거두는 사람들은 골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대세 하락인데요. 이제 자, 그동안에 하락이 없었던 이유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취득세 중과도 없었고요. 취득하는 제한이 없었잖아요. 물론 양도하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는 언제든지 풀릴 거라, 점검 바뀌면 그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양도세율을 1년만 보유를 하더라도 6에서 42%, 45%, 6에서 45% 바꿨는데 그것도 없애야 돼요. 6에서 42% 단일세율을 하고 45%는요 그게 뭡니까? 팔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 생각은요, 양도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서 뭐 하겠습니까? 2년을 보유해야지. 그런데 그럼 2년 보유하잖아요. 정권의 절반이 지나가요. 정권 절반이요. 그러면 매수하는 주체가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리겠죠. 그러면은 1년, 과거에는요 1년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바로 6에서 42%였어요 그걸로 저는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 시중에 매물을 없애냐 말이죠.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2년을 보유하게끔 만드니까 사람들이 단기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대세 하락이에요. 과거에 2019년, 2018년도, 2020년도 초 그때와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올라가냐고요? 유동성이 확 줄었습니다. 자, 금리 인상하고 집값 하락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것이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가계 소득, 가계 수입과 지출에 가장 극명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전세 세입자들한테 영향을 주면 된 그런 거예요. 전세 자금 대출이 금리가 인상된다.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여기는 전세 수요자는요 드라마틱하게 전세 수요가 늘지가 않습니다. 어디선가 빼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한 지역에서요 갑자기 100명의 전세 세입자가 150명 늘어납니까?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요 한쪽에서 입주 물량 터지면은 전세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금리가 인상됐다.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매월 내는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지역을 간다는 거예요. 뭐 한 지역에 오래 살면은 뭐 떠나고 싶지 않다고요? 당연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계 부담이 막중한데 더 싼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는 월세로 바꾸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갭 투자가 없으면은 안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실수요를 위해서 매매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집값 안 올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전세가. 그런데 지금 시중의 유동성 싹 다 걷어갔어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요. 금리 인상이 매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적겠죠. 하지만 전세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매매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전세가 지금 오르는 거 봤습니까? 못 올라요. 그때 말씀드렸죠. 하반기 전세 대란 없는 이유. 아니, 계약 갱신 청구권이 종료되면요. 한번 썼던 사람들 갱신 안 해. 더럽다고 나갑니다. 그럼 그 매물들이 나오는데 시중에 그게 과연 시세대로 거래가 될까요? 안 돼요. 시중에 전세 매물이 나오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땡땡땡땡땡땡땡땡 그런 부동산 유튜버 다 틀린 거예요. 사과하잖아요. 사과하잖아요. 제 예측 전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구독자 적잖아요. 당신 있나?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저보다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마케팅 능력. 자, 이 4개님께서 대세 하락장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대세 하락장인 이유는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 부담이 생겼다는 거죠. 부담. 삼성전자가 9만원 갔을 때 96,000원인가 찍었죠? 그때 역대급 거래량이 또 터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0만 전자 간다고 합니다. 근데 개미가 다 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쌈짓돈 꺼내와서 다 샀습니다. 유모차 밀고 와서 다 샀어요. 그리고 주식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2020년대 우연하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삼성전자 샀다가 삼성전자는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극찬. 무조건 오른다. 매월 조금씩 모아가자. 개소리죠. 네. 아니, 비싸. 96,000원에 매월 모아가면 뭐합니까? 지금 얼마예요? 6만원인데. 그것도 얘기하겠죠. 또 6만원에 또 모아가자. 아니, 차라리 9만원대 적당히 익절하고 욕심 버리고, 삼성전자 당분간 보지 않고 있다가 떨어졌으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죠. 왜 당신들이 무모하게 그런 하락장을 겪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올랐으면요, 조정이 일어납니다. 코스피 3,300 올라갔잖아요. 코스피 1,400에서요, 코로나 때 3,300, 2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정받는 게 당연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요, 7억짜리 아파트가 15억, 16억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해야죠. 하락해야죠. 그리고 하락의 기간이 깁니다. 갑자기 부동산 유튜버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중에 과연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집값 하반기 오른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똘똘한 채로 더욱 몰린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자, 첫 번째, 똘똘한 채로 더욱 몰린다. 두 번째,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월세가 밀어 올린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전세라는 월세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있는 한 월세 가격이 매매가 절대 못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지 못한다고요.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요. 월세 1억에 200만 원입니다. 그게 얼마가 돼야지 매매가 밀어 올리겠냐고요. 10억짜리 아파트 대출 안 되는데요. 차라리 대출이 자유롭고요. 금리가 낮으면요, 월세가 비싸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런데 월세가 높은 시장은요, 매매가가 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매매가가 엄청 높아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던가. 뉴욕 부동산처럼. 뉴욕 부동산은요, 그냥 기본이 몇백억이에요. 몇십억짜리 맨하탄에 있는 거. 그런 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살 수가 없으니까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다 매매를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사람들 집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비싼 이유인 거예요. 월세 수요가 많으니까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서울 아파트 도봉구 사람들, 도봉구에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매물로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인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이번 하락장은요, 정말 대세 하락이고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수도권에 쌓인 매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6리터의 정수기 말통이 있는데 거기에 맨 아랫부분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보세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수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도권의 공급 물량의 효과예요. 수도권만 수도권에 백날 공급해보세요. 강남 집값 빠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1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두 개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강남 외의 지역은 신축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집을 내가 살 수도 있어요. 또는 전세로 하면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강남은 전세 가격이 강남 외의 지역의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1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강남을 택하지 않을 확률이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요, 절반이 훨씬 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남에 사고 싶죠. 강남에 접근하고 싶죠. 그런데 본인들이 처한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죠. 월급이 부부 합산 해봤자 700이야 800이야. 강남에 전세 가격 9억 이렇게 하는데 10억도 있고 하는데 이거 다 해봤자 뭘 하겠어. 그냥 우리 강남 외의 지역에서 편안하게 신축해서 좋은 환경에 살면서 안전하게 살자.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자. 이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소수란 거예요. 네, 부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경기 남부권의 입주 물량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천안까지, 아산까지 입주 물량 많다니까요. 이 입주 물량들 건설사들이 2019년, 2020년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때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때 분양을 엄청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분양 엄청 때려 넣었다고요. 건설사만 시행사만 승리자예요. 건설사와 시행사가 승리자라고요. 물론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지 않은 경우는 건설사가 시행사인 경우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건설사가 시공만 한 경우는 지금 골치 아프죠. 시공비 올라왔는데도 어디 말도 못하고 자재값만 올라가지고 노무비 올라가지고 지금 인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제3국에서 인력을 데리고 못 오는데요. 오지를 못한대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건설 경기 위축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기름값 좀 떨어졌죠? 기름값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우디에서 오펙이 증산 합의? 택 도는 소리예요. 네, 택 도는 소리입니다. 지금 기름값 떨어지는 이유는요, WTI 떨어지잖아요. 지금 91원, 배럴당 91달러인가? 그래요. 120인가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떨어진 이유는요, 장기간 글로벌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요. 실물 경기 침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잖아요. 원유 선물들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선물은요, 미래 가격을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게 취득세 중과를 푸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풀어주잖아요. 아마 더 풀어줄 확률이 있어요. 왜? 건설 경기 위축시키면 안 되니까요. 단순한 이유예요. 대한민국 GDP가 만약에 건설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공장 누가 지어요? 누가 짓냐고요. 아파트뿐만 아니고 공장, 시설 투자 누가 짓냐고요. 도로 누가 닦아요. 건설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주 수익원들이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를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도 깜빡했는데 지금 매물 거둔 집주인들 크게 후회한다고요. 장기간
침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장기간 침체. 서울에 입주 물량 없다 해가지고 서울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값 떨어지는 이유가 입주 물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시중 전체에 공급되는 매물들, 그냥 매물을 내놓는 거 있잖아요. 팔려고 내놓는 매물. 그런 매물들, 실제 입주한 신축, 그리고 또 뭐 비싼 가격이면요, 가격이 비싸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축이 없어요, 이딴 소리 하는, 예? 이딴 소리 하는 그 초보들 있죠. 초보 전문가들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말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거 보고 아직까지 하락이 아니에요. 하락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진짜 한 50% 하락하면 이제 하락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 절대 하락에 이야기 안 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하락이라 이야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강의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강의를 팔아먹어야 돼요. 자기 집을 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라고 멤버십을 운영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를 통해서 집을 사라, 나는 집을 무조건 사세요 라고 하는 주의자이기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요. 예? 자, 클래스 101 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클래스 101 하고 싶습니다. 제일 쉬운 게 강의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땡땡 지역 해가지고 그 강의 팔아먹으세요. 네? 만약에 제가 내년에 들어가야 될 땡땡 지역 해가지고 클래스 101에 강의 팝니다. 영상 한 5개 만들어 놓고 8개 만들어 놓는 거죠. 대구에 8개 구군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야 할 아파트들 쫙 해놓고 팝니다. 네? 팝니다. 여러분 꽤 쏠쏠하게 팔려요. 네? 꽤 쏠쏠하게 팔린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냥 유튜브만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팔면은 잘못된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지금 가서 땡땡 지역 집 사는 사람들 천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강의는 팔지 않습니다. 네? 왜? 저는 객관적인 시선, 객관적인 시야, 집을 살 때는 사야 될 때 그때 사라고 하는 주의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식견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네? 그쵸, 모모도리님, 이 4개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신감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강의를 보거나 방송을 보면은 배신감 느껴진다고요. 근데 제 방송을 보고 배신감 느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제 방송 봐도 배신감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저는 기다리라고 하잖아요.